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출근만 하면 화가 난다 라는 챕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주인공은요, 팀장으로 올해 승진한 나승리 씨예요. 드디어 이제 팀장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빨리 팀장이 돼갖고 의욕도 충천했었는데 그 열정이 거품처럼 사그러지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죠. 실무자일 때는 그냥 혼자 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내 실적만 챙기면 됐었는데 팀장이라는 역할을 맡은 후에는 등에 배낭을 지고 양손에 짐을 든 채 발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느낌이 드는 이제 나승리 씨예요. 느리고 무겁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죠. 여러분들은 리더가 됐을 때 그런 느낌 드신 적 없나요? 지금도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이 생긴 거예요. 거래처에서 이제 그 전화 미팅 할 때는 무조건 메모를 남겨라 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즐겁게 하하거리면서 이제 미팅을 하더니 정작 메일은 빼먹고 급기야 임원을 모시고 진행하는 미팅 일정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수료를 했는데 저쪽 회사에서 다음 주로 알아들었다고. 이래서 이제 이 팀장이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폭발해서 참기도 많이 참았지만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는 거냐, 이런 막말까지 쏟아놨어요. 그렇게 여러 번 말하면 기억하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지겠다 이러면서 대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이제 분이 안 풀려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야단 맞았던 후배 직원이 정말 팀장 성격이 막장이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회사를 때려치워야지 이러면서 팀장 뒷담화를 막 밖에서 하고 있던 걸 정면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승리 팀장은 몇 주 동안 그 당사자인 최 대리하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괜한 자존심 싸움을 한 거죠. 저 친구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자기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게 생기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뭔가 좀 개운하지 않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화해 제스처를 팀장이 먼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라가 치밀어서 이제 동기하고 도대체 이렇게 일 못하는 직원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막 이런 거를 한탄하는 대목이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직장에서 화 다스리는 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놓은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회사에서 화가 나는 일을 감당하는 거는요, 그게 바로 월급이에요. 월급값.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화를 매일 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죠. 그러면 내가 몸이 많이 상하고 그 월급을 받으면 잘못하면 손해를 적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적절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직장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지 이윤이 남는 장사일까요? 직장에서 화를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그게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일단 멈추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 후배를 볼 때 정말 또 갑질이 끝도 없는 어떤 거래처 사장을 만날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일단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을 때 그게 딱 감지가 되면 일단 스탑을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그 직원이 내가 나를 화나게 한 직원이 있더라도 지금 바쁘니까 이것만 해놓고 화를 내자 라고 화를 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고서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할 테니까 1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1시간 후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내는 대신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화를 내는 대신 적절한 솔루션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화가 이제 풀이 죽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 거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정말 내가 막 몸 상하고 감정 상하면서까지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이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화가 날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잘못한 게 없나? 왜 후배한테 제대로 지시를 못해서 아니면 후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문제가 터졌을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낸다는 건요, 과실이 100%저 사람한테 있다는 거를 전제할 때 가능해지는, 이제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동이에요. 나는 정말 그 과실에 책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이거 화를 내면 상황이 개선되는 일인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화나게 했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 생각해 보고. 다섯 번째.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습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내기 전에. 이렇게 5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내가 이성적인 사람으로 돌아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자, 1번에 대해서 답을 쓰고 2번에 대해서 답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제 그걸 쓰다 보면 나는 굉장히 성숙한 어떤 프로다운 화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프로다운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생각 단계를 거치면요, 이미 이제 감정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들짝해져요. 그러면 이제 화를 잠재운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화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액션 플랜을 찾아내야 돼요.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대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핵심을 꿰뚫는 일잘러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막 화를 내면서 누구 잘못이야 길길이 날뛰는 사람. 일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면서 솔루션으로 바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일잘러는 당연히 후자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면요, 화를 내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에요, 그 화가 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뭐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떠올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마무리 두 번째. 그렇게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 그럼 화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 걸려요. 화를 막 나는데 그럼 꾹꾹 참기만 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만 최선은 아니잖아요. 참기만 하면 없던 병도 막 생겨요. 우라병. 화병에는 약도 없대요. 단, 화를 내는데 상대를 비난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리한테 화가 났다고 하면, 김대리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요. 이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이렇게 몇 번째 반복해서 팀한테 지속적인 어떤 손실을 입힌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매뉴얼 만들어서 책상 앞에 나도 볼 수 있게 붙여놓으세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다시 요청사항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내가 어떤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쓸데없이 빈정거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이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요. 그 사람은. 그리고 관계가 상하고, 관계가 계속 이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힘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원팀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를 내면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시리즈로 지금 이어가고 있죠? 좋은 관계 시리즈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출근만 하면 화가 나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에서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